전세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고요. 보증금, 그리고 전세에 이제 또 월세까지 부동산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신혼부부는 물론 내 집 마련을 아직 하지 못한 가정에게는 전세값이 정말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딱 지금 예전에는 그게 서울에서만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퍼져나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요. 잠시 팀장이 얘기했지만 그 10월이면 조금 그 전세 어떤 수요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뿐만 아닙니다. 지금 외곽으로 자꾸 넓혀 나가는데 관련된 표나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한국감정원의 평가, 한국감정원평가 우리는 공식적인 기관인데 여기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으로 빠른 속도로 지수가 전세 가격이 확대된다는 것이고요. 아파트 전세가 보세요. 지금 서울은 약간 그나마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거 보세요. 경기도 지역은요. 오히려 이거 무시하고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요. 또 제가 또 다른 통계 드릴게요. 주택금융공사랑요. 국내 은행들이 각각 한쪽에서는 보증을 해주고요. 전세 새로 하시는 분들이 한쪽은 이제 대출을 직접 하는데 실제로 보면 보증에 대한 수요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보증을 바탕으로 이제 직접 대출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이 다 전세자금 대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작년 대비 올해요. 규모로 보더라도 10조 이상 늘어났어요. 규모로 보면요. 네. 퍼센트로 보면 25에서 35%까지 은행별로 늘어났으니까요. 그만큼 전세 대출 수요가 금액으로 보면 완전히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은행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이거 대출을 새로 하는 월급장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지금 사는 게 잘 깝깝해지는 거죠. 지금요. 사실 뭐 전세 대출 받으신 분은 그나마 해붕피한 케이스예요. 뭐냐면 그나마 더 대출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미 대출 다 받을 거 받아서. 못 받는. 그렇죠. 이분은 네. 어쩌면 별 수 없이 서울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집 못 구하니까 이렇게 서울을 어쩔 수 없이 서울을 탈출하는 무슨 직장은 피난처럼. 서울에 있는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럼 뭐 통근길 길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서울을 벗어나시는 분들이 10월에 통계청이 국내 인구 이동 통계라는 자료를 냈는데요. 네. 여기서 봤더니 서울에서 인천이나 경기로 옮기신 분들이 그 순수하게 오고 간 걸 빼서 순 이동한 사람들만 따졌더니 9,735명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달에 한 9,270명보다 한 5% 늘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올해 7월까지만 딱 누적만 봐도 얼마냐면 63,700명. 이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이유로 온 거예요. 실제로 통계청 관계자가 인구가 이동한 이유에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주택으로 인해서 이동하게 된다. 이게 무려 40%나. 네. 그러니까 이만큼 대단한 사람들 다 전세값이 오르면서 네. 어쩔 수 없이 떠나시니까 이런 분들은 뭐 소위 전세 난민이라고 불러야 되죠. 아, 근데요, 어쩔 수 없는 게요. 네. 서울이 워낙에 포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서울은 이제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나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좀 그렇지 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생 여기서 거주하신 분도 네. 계시고요. 상당히 여기 애들, 자식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모아진 건 현실인데 이분을 자꾸 전세값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면 한계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 번 이사할 때마다 예를 어르신분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 번 이사할 때마다 10년씩 늙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부모님 얘기하셨을 텐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사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분명 거기에서 돈을 버는 분도 있지만 사실 사는 거는 정말 말이 그렇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 이외가 좋아서 떠나는 것만 모르겠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가는 것이 그러니까요. 문제가 된다는 건데 실제로 SNS에서 전세에 대한 우리가 많이 하는 감성 동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봤더니요, 사람들이 트위터나 블로그에서 전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전세 사는 그렇겠죠. 걸 보니까 네. 긍정적인 부정적인 언급들이요. 긍정적인 언급을 항상 웃돌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고위공직자 한 분이 이제 전세 자금을 자녀한테 해줬는데 네네. 굉장히 큰 금액을 주니까 이거 증여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날 정도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자금 놓고도 사람들이 다 보면 그나 있으신 분들은 전세가 선택이지만 우리 어쩔 수 없이 전세 사는데 너무 이런 걸 보면서 편법이다, 뭐 너무 전세 대란이다 이런 말들 하시면서 부정적 의견들이 굉장히 대부분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부정적인 언급이 아주 치솟았군요.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극과 극인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게 집 한 채가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반면에 한 사람이 1,000채를 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1,000채요? 천채요? 네, 그러니까요. 임대사업 하시는 분인가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너무 부동산 시장은 극과 극인 것 같고요. 사실상 어떤 정책도 지금 전세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내고 있습니까? 사실상 그 전세란 게 그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있는 거거든요. 외국에서는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전세를 영어로 제가 찾아봤더니 전세란 말이 없는 거예요. 혹시 전세 뭐라고 좀 감이나 잡으세요? 글쎄 뭐라고 그러지? 2월 렌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세 그냥 영어로 하면 전세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없는 말이에요. 네. 중국말도 있잖아. 전세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없는 단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정말 없는 단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화인데 실제로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일본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월세입니다. 월세가 그 월세라는 개념이 쉽게 얘기하면 일정 부분 보증금은 내죠.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치 내는 것도 있지만은요. 유럽이나 미국은 대부분 한 달에서 두 달치를 월세를 보증금을 내고요. 혹시 이제 그 못 내는 사람들 까먹는 것 때문에 있어 보이고 대부분이 매달 일정 수준 월세 내는 거가 대부분의 주거 문화. 물론 사갖고 가는 분도 계지만 대부분의 젊은 층들 이런 분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에 유학 가거나 그러신 분들은 네. 그 뭐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풀옵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영어로는 네. fully furnished라는 말을 쓰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몸만 가면 물론 침대 이런 거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조금 옷까지만 갖고만 살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젊은 층들도 혼자 아까 20살 독립하셨다지만 극히 드문 분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이 네. 힘들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고 이유창 기자가 보통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렇게 독립할 수 있게 쉽게 이런 주거 문화가 완전히 돼 있는 것인데요. 맞아요. 미국 드라마 보면 네네. 누가 그렇게 갑자기 좋은 직장을 옮기거나 네. 성공하면 바로 집 계약하면서 내가 여기 살게요.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계약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전세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제가 재밌는 한번 네. 통계해드리면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극과 극인데 네. 지금 보면 의외로요. 제가 통계를 오늘 조사하던 깜짝 놀란 게 그 아프리카 앙골라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 르완다라는 도시 보죠. 예전에 그 르완다가 각종 많은 인종 문제를 많이 있던 나라인데 르완다가요 세계 최고의 월세를 자랑하는 도시예요. 무려 한 달 월세가 6,500달러고 예? 있고요. 러시아 모스크바 그 다음입니다. 4,600달러. 제가 말씀드린 건 평균입니다. 평균이요. 도쿄가 4,500달러. 그리고 싱가포르도 워낙 물가가 비싸다고 얘기 많잖아요. 싱가포르이 4위입니다. 3,795달러인데 하나에서 힌트 하나 드리면 미국이나 유럽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타운하우스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빌라, 연립 같은 그런 개념이 타운하우스라 그러는데 타운하우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거, 서양에서는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데 그거 대부분 100채가 있으면요. 80채에서 85채 정도는 개인들이 갖고 있어요. 나머지 10채나 15채는 공동 소유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월세로 주는 거죠. 그럼 월세로 주면 거기서 월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파트 내는 사람들이 관리비를 떨어뜨리는 네.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단독주택에서도 이제 반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반지하 우리나라 어두컴컴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햇빛 잘 들어오는 거고 아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 월세를 많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 때문에 집을 못 구한다 어디 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외국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이런 건 거의 제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네. 사실 또 우리나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요. 꼭 그 미국하고 차이가 다르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전세의 핵심 전 아파트에 대한 고집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파트가 뭐래도 아무래도 난방도 편하고 그렇죠. 뭐 같이 공동생활 하니까는 편한 점은 있어요, 확실히. 근데 근데 우리 한국 사실 사람은 유독 아파트를 좋아해요. 외국에서 보면 아파트 이렇게 몽유어 살고 이런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파트예요. 외국에서는 좀 단독주택 짓고 살고 빌라 뭐 이런 데서 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아파트만 고집하니까 예를 들어서 홍대랑 신촌 이렇게 좋은 아주 핵심 상권과 인접해 있으면서 네. 여의도에서 택시로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게 아파트로 하면 되게 비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연희동 이런 데가요. 아파트 가격이 절반밖에 안 돼요. 홍보대사. 연희당 홍보대사 꼭 지명을 해드려.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자. 네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이렇게 빌라나 이런 가격을 따져보면 우리가 전세 가격이나 빌라 가격 이런 거 보면 네. 우리 아파트 매매가만 보지 말고 이걸 보면 실제 주거비 우리나라 그렇게 높은 편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 전세난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매매가 대비 80~90%. 어디는 또 역전이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80~90%까지 지금 매매 가격이 네네. 전세가 육박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전세값이 문제가 됐는데도 왜 안 사는 이유는 아마 향후에 부동산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이 약간 엇갈린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지금 매매값이 더 떨어질 테니까 이거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이거 뭐 이리도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828 조치에서 이제 네. 그런 것도 약간 보장하는 조치가 들어갔는데 상당히 아직 적용하기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 확대되겠죠. 그건 그렇고요. 여태까지 보면 80에서 90%가 아니까 아예 이제 집을 살까 하는 고민하는 분들 네. 일단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IMF 때 많은 경험하신 분 계실 텐데 전세값이랑 집값이랑 차이가 막 없어지니까 집을 전세 줬던 분이 돈에 문제가 생기니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분쟁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상담해주는
센터를 열었는데요. 불과 한두 달 전보다 상담하는 비율이 거의 2.5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못 돌려받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좀 보장하는 이런 조치들도 많이 이제 강구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부가 대책은 잘 내놓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전세나 해결한다 828 대책 내놓지 얼마 안 않았습니까? 됐어요. 네, 그런데 사실 약효가 벌써 떨어지고 있어요. 뭐 전세값 상승이 안 잡혔죠. 근데 오히려 매매가들이 2주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책 의도와 다르게 전세값은 접히지 않고 매매가 떨어지니까 야, 차라리 그냥 뭐 오히려 그냥 전세보다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살까? 요즘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한편에서는 근데 매매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샀다가 괜히 또 손해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이런 불안감도 동시에 있는 거죠. 사실 보면요, 그 관련해서 그 올해 이제 부동산을 새로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닥터 아파트라는 또 조사기관에서 조사해봤어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해봤더니 그럼 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샀냐고 얘기했더니 거의 한 28% 정도는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샀다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세까지 원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자 돈 조금 보태서 아니면 심지어는 거의 안 붙어서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 24, 5% 되는데 실제로 두 개가 다 같은 얘기예요. 전세값이 올라갔건 가격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한 50% 정도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앞서 이제 그 828 조치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명박 정부 때도 한 4-5번 있었고요. 아무래도 4.1 부동산 대책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에 세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떨어졌을 경우 일정 수준 보장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각종 세제 지원 때문에 샀다는 사람은 8.3%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 정책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집값이 이제 많이 그렇죠. 떨어졌다. 그런 생각 때문에 사는 거죠. 사실은. 오늘 빅머니를 정부 관련자들이 보셔야 되겠네요. 네. 사실 뭐 전세난 이것 때문에 집 좀 살까? 이런 분들이 조금 생기니까 요즘에는 그 건설사도 약간은 분양 마켓에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미분양 물량을 사람들이 보통 팔 때는 전세 끼고 사시면 얼마 안 듭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전세 드릴게요. 전세 들어오세요. 일단 전세 들어와서 살아보시고 그다음에 그 다시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애프터 리빙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세난하고 집 매수 사이에 이제 좀 합의점을 좀 찾아가는 건데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라는 것도 있어서 일단 좀 살다가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거죠. 일종의 전세하고 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약간 그 얘기하면 우리를 보면 롱 옵션이거든요. 살 수 있는 바이 옵션을 준다는 아, 것인데. 그러네요. 예, 앞서 828 조치는 팔 때 가격을 보장한다니까 네. 이게 풋 옵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다 옵션 개념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우리나라에서도 좀 제도가 도입이 되고 좀 네. 변형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 말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전세 사시는 분들 지금 뭐 저도 그렇지만 내년에 전세를 다시 재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전세값을 올려달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게 월세로 전환시킬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네, 네. 자, 앞으로 이제 전세라는 말이 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매매와 월세로 아예 갈릴 거다라는 게 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뭐 사실 전세를 떠받치고 있었던 가장 큰 게 사실 고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내가 은행에만 넣어놔도 뭐 10% 이상씩 뭐 이자 나오던 때가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금리 시대니까 집주인도 답답해요. 전세금 받아서 어디다 굴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가격 침체에다 저금리까지 겹치니까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집주인도 자기도 이자 내고 해야 되니까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반전세. 전환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거죠. 네. 실제로요, 우리나라도 이제 집의 소유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좀 의식을 좀 바꾸고 필요가 있다. 옛날 분들은 일단 돈이 생기면 집을 사야지만 마음이 편하시니까. 근데 이게 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집값이 크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네. 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지난번에 우리 노령화도 얘기했지만은요 인구수가 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약간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기본적으로 보면 소유 개념보다 우리가 이용한다 그럴까요? 네네. 주거의 권리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가끔 뉴스에도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은 법으로 금지된다고 그러는데 초등학생 엄마나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 친구들 애들 친구 보러 야 저기 옆에 또 임대인데 임대주택 사는 친구 놀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정말 나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어이없고 이런 생각 자체가 좀 어이없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뭔가 생각이 많이 틀려서 그런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여러 가지 복지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가 서구 유럽에서는 주거복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못해주더라도 주거복지만 해줌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죠.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가 다 그런 데거든요. 이런 데 딱 보세요. 총 주택량 대비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30%에 가까운 나라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살기가 편하다고 하는 거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각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복지를 계속 유지하는 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금액을 안 주고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는 거가 바로 주거복지입니다. 임대주택을 늘리면서 네.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사실 말씀하는 게 공감이 가는 게 정부가 했던 그 광고제 저한테 딱 와닿던 게 이거였어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집을 많이 들어본 캠페인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듣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주하는 것으로서의 그 주거여야지 뭐 사고 파는 뭐 너무 재테크나 투기 목적으로만 보면 이게 주거복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그 임대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초등학교에서 네.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이 초등학교에는 오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논란한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이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지난번 2년 전에 네.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철조망을 막는 거예요. 그래, 엄마들이. 철조망을 맞았어요. 그 제가 어느 동네 고가도로. 아파트 딱 기억하는데 네. 그 아파트 정말 벌 받아야 될 거 엄마들이요. 근데 임대 아파트가 이제 유럽에서는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이 오히려 더 임대주택에 살면서 그 나머지 돈으로 여행과 취미를 즐긴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이게 아까 말하는데 말을 끊어갖고 제가 못했는데요. 서구 나라의 개념이 그거예요. 주거 비중을 줄이고 네. 대신에 상대적으로 그 남은 돈으로 여행을 다나거나 사람들 자기 개발하면서 다른 일을 많이 쓰라는 거죠. 그게 네. 바로 생활 수준의 향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주거복지 선진국 대열에 지금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두 분의 딱한 종목 이어지겠습니다.